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자,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제 뭐 2차 전지라던가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시장의 이슈가 죽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할 테니까. 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이슈에 묻혀서 괜히 전기차 지금 이슈가 힘을 못 받고 있는 거는 그 애플카 있잖아요. 어쨌든 전기차 2차 그러니까 그런 거죠.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이는 그 유망한 업종이라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주유소가 많아요. 그 기존에 있는 기름 넣고 가는 차는 주유소도 많고 충전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냥 기름 넣고 그냥 한 1, 2분이면 다 넣죠, 기름. 자, 그런데 전기차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는데 기름 넣는다 그러면 기름 금방 넣으면 되는데 전기차는 그게 안 돼요. 또 우리나라는 좀 땅덩이가 좀 작지만 유럽이나 막 미국 같은 경우는 땅도 엄청나게 그렇게 다른 나라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요. 근데 전기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바꾸자라고 해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나라는 부산까지만 가도 힘든데 막 유럽 같은이나 미국은 막 기본 달리면 800km, 1000km 막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충전했을 때 많이 가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기 배터리에 대한 거, 더 좋은 기술력, 더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라던가 다른 나라들이 너네 배터리 되게 좋다. 니네 배터리 쓸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 및 배터리 관련주가 수혜를 받았다면 자 일단은 그럼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인프라겠죠. 주유소 찾는 건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전기차를 안 타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전기차가 최근에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 있지? 차들은 계속 늘어나요. 막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친환경 자동차 타라 보조금도 주고 막 테슬라 엄청 많이 팔렸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은 되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 관련주들은 아직 재료가 남아있고 터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관리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영상을 찍어달래요.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입니다. 충전소요. 인프라 관련주죠. 인프라 관련주인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 이때부터 전기차 한참 잘 나갈 때 이때부터 올라가서 60일선 이탈 안 하고 계속 밟고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때 갭자리를 어중간하게 메꿨다라고 봐야 될지 이걸 좀 8,190원. 다섯 호가? 다섯 호가면은 왠지 안 메꾼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차들이 지금 길가에 차 엄청 많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기차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차들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차가 몇 대가 팔리겠어요.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 뭐예요? 충전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차들이 기술력이 좋아지고 뭘 어쩐다 해도 결국 중요한 건 인프라, 충전소 같은 거기 때문에 충전소 관련주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 내고 시스니 개운하구만요. 아, 예, 여유입니다, 여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점 없앤다라고 하는 추세니까.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위에 5호가 갭이 있어요. 사실 이거 갭 안 메꿨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안 메꿨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일단 61선 딛고 계속 지금 올라가냐 마냐 막 올라가도 1% 2% 되게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 자리 어떻게 보면 7,700원을 이탈하면 121선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121선 만나러 가겠죠. 그리고 지금 7,700원 자리를 깬다라는 건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을 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7,700원을 이탈하면 부분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게다가 최근에 급격한 상승폭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7,000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사는 거예요. 뭐 7,900원대부터 7,700원대까지 나눠서 그러니까 한 번에 팡 사는 게 아니라 호가를 나눠서 걸어 놓는다는 거죠. 최대한 7,700원에 맞춰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자, 그리고 7,700원에서 종가가 7,500원 정도를 이탈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500원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죠. 내 평단가가 7,700원 한 40원, 50원 그래서 맞췄는데 7,500원 이탈하면 250원 손실 보는 거예요. 근데 7,500원을 이탈하면 7,000원, 일봉상 121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50원 손실이지만 아래로 500원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손절할 필요는 없고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절반 정도 혹은 30% 정도는 손절을 하고 121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21선에서 내가 손절
적절한 것 이상으로 더 얹어서 매수를 해도 돼요. 왜냐면 얘는 급격한 상승 이후 단 한 번도 121선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 개박살난다 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121선 부근을 만나면 반등이 나올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61선 이탈하면 조금 자르고 종가 이탈하면 좀 자르고 121선에서 자른 물량보다 더 집어넣는다 라고 한다면 121선 딛고 61선까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수익이 꽤나 짭짤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건이 붙죠. 시장이 개박살이 나요. 예를 들어 시장이 박스권만 그럴 줄 알았던 시장이 코스피 여기서 밀려가지고 여기서 밀리면 뭐 한 요 정도까지 다시 밀리지 않을까? 3천선까지. 근데 막 이 이상으로 막 시장이 쭉 밀리면서 61선을 만나러 시장이 내려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갑자기 포스코 ICT가 당연히 시장 빠지는데 같이 빠지겠죠. 같이 빠지겠죠. 이렇게 쭉 빠질 거예요. 근데 시장이 무너지는데 얘가 이 자리 두고 막 팍 이렇게 반등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시장이 빠지면 아무리 차트 밑에 지지선이 단단하고 뭐 주봉, 월봉, 분봉 차트가 좋고 재료가 좋고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냥 다 무너질 거예요. 자,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얘 음봉을 몇 개를 두드러 맞은 거지? 자, 어쨌든 얘도 61선 딛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P&E 솔루션 재무가 어떨까? 재무도 양호하네요. 시총도 괜찮고 뭐 중간중간 급격한 상승폭보다는 조정 주면서 올라왔고 밑에 갭자리가 존재하긴 하나 이 밑에 갭자리는 코모땡 시장에 만든 갭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자리까지 메꾼다. 얘가 이 갭자리까지 메꾸면 다른 종목도 거의 다 이 갭자리까지 메꿀 거예요. 그때는 거의 뭐 여러분들 그 하루하루 곡소리 나는 시장 그 코스피 2000까지 내려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일 때는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1,000원, 22,000원 요 구간 사이에서 잡아놓고 낙폭의 절반 노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24,000원? 그럼 따지고 보면은 위로 별로 그렇게 크게 열려있진 않네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포스코 ICT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